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동형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지금부터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백꽃 동형모의고사는 우리 공직기사 시험 제26회부터 33회 기출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변형하고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변형한 총 8회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 이 영상으로 복습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예습과 복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집은 다음과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법공 하시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 검색창에 다음과 같이 검색해보세요. 김하현 시세집중 하시고 지상권을 모르면 지상권, 유치권을 잘 모르면 김하현 시선집중 유치권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내용을 아주 상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1회 51번부터 60번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제사 주지자인 장남갑은 1985년 을토지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본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20년 지났죠? 20년 지나서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소와 봉사가 사회봉사가 아니죠. 받들봉 제사를 받든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거죠. 자, 틀린 겁니다. 1번 어른갑에게 분묘이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님이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 완성했습니다. 2번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죠. 소유권을 시효취득한 게 아니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습니다.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본 형태로 합장할 권능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를 같이 집어넣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아버지 살아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편히 주무시게 단번하지 마세요. 자,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점유는 포기하지 않아도 분묘기지권이 일단 소멸하는 거죠. 답이 4번입니다. 5번 갑은 을이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전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면 지료가 무상이었는데 판례가 바뀌었죠. 유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산점도 기억하세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이 아니죠.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 그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산점도 꼭 유의하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52번 지역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승일이 일필토지 일부 승역지 가능하죠. 승일입니다. 한편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됩니다. 2번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합니다. 지역권은 취득은 쉽게 인정해주죠. 정답 1번이고 3번 지역권은 요역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주된 권리 요역지는 가만히 있는데 종된 권리 지역권만 따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4번의 X 몰라도 됩니다. 10년에 한 번 나온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출조문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5번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초원권이 준용되지 않죠.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에는 반환초원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관습법상 물권 외우셔야 되는데 이 관습법상 물권은 세 가지 외우세요. 첫째 관습법이라고 써있죠. 관습법상 법정세안권, 다음 분묘기지권, 다음 동산양도담보 세 가지입니다. 이걸 관분양 외우세요.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합니다. 나머지는 다 아니다 하시면 돼요. 첫째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그 다음 너무 길어서 4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에 관분양 나머지는 다 아니다 하세요. 그럼 4번에서 미등기 무과금물의 양수인, 양수가 매수죠. 매수인. 그럼 법률행위로 매수하면 등기 안 하면 죽어도 물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절대 취득할 수 없어요. 186조가 있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예외가 없습니다.
죽어도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4번도 양수인은 등기 안 하면 절대로 물권 취득 못하고 따라서 관습법상 물권도 없습니다. 관분양 빼고 다 아니다 하세요. 53번 물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지상권은 당연히 본권입니다. 2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죠. 관분양 아닙니다. 3번 타인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 통행권 없어요. 관분양 아닙니다.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그 다음 배타적 권리가 물권이죠. 여기서는 관습법상 물권을 물어본 거죠. 그럼 공원이용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지 않은 경우 죽어도 물권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4번 그럼 병토지죠? 병토지에 있는 갑소유 건물을 매수. 그럼 을은 무엇을 매수했죠?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죠. 갑소유 건물을 매수해서 을이 매수했습니다. 대구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등기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험 이력에 당연히 등기하지 않은 걸 내겠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X 볼 필요 없어요. 1번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납니다. X. 자, 2번 X 건물로 인해서 병토지가 불법 점거 당하고 있다면 그럼 병토지 외에 갑 건물이 있죠? 그럼 이 토지가 불법 점거니까 갑 건물은 무단 건물, 무단 신축한 거죠. 그럼 그 다음 병은 을에게 X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을은 건물을 매수해서 등기 안 했죠. 그래도 매수해서 점유하면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습니다. 등기 안 해서 을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해서 점유하죠. 이걸 사실상 처분권이 있으니까 이자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다. 네, 틀렸습니다. 3번 X건물을 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 을은 등기 안에서 소유권은 없지만 부동산을 점유하니까 점유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이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은 못하는 거죠. 4번 을은 X건물로 생긴 과실수취권 있다. 을은 돈 주고 점유를 승계받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실수취할 수 있습니다. 5번 을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그럼 정도 등기했단 말 아니죠? 정도 소유자 아닙니다. 그럼 갑이 소유자예요.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초원권 행사할 수 있는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을은 매수해서 점유하니까 정당한 점유권이 있고 정도 그 정당한 점유권을 승계받아서 을, 정 둘 다 소유자이지만 정당한 점유권이 있으니까 소유자 갑은 물권적 초원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아래 여백 보세요. 자, 갑소유 부동산인데 을이 매수했지만 등기 안에서 소유자 아니죠. 을은 정당한 점유권이 있으니까 갑이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초원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다시 정이 매수해서 점유하죠. 또는 임대차에 있다. 아무튼 등기 안에서 소유자 아닙니다. 그래도 정당한 점유권을 승계받았으니까 갑은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초원권 다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이게 민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먼저 186조 봤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등실 변경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음 245조 1항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이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 187조 등기를 이호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입니다. 상속, 공연갱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이죠. 취득은 등기를 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이 양도죠.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부동산 물권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이를 처분, 양도할 때는 등기하란 말이죠. 즉 세금 내야 등기해주죠. 세금 내고 팔라 이 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등기를 요하는 게 아까 186조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뭘까요? 자기가 원해서 내 의사에 따른 거죠. 물권 중에 소유권이 변하는 법률행위가 매매 교환 증여입니다. 다음 제한 물권도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취득, 당사자가 원해서 하죠. 이전 양도도 당사자가 원했죠. 원하면 다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공유물 분할할 때 협의가 법률행위 합의죠. 둘이 원했죠. 등기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죠. 이게 조정이 성립한 겁니다. 또 당사자가 협의한 거라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이행 판결도 등기해야 돼요. 이행 판결이란 무엇을 이행하라는 거죠? 당신들한 매매, 그 법률행위를 이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물권 포기도 내가 원하는 법률행위죠. 공유지분 포기나 합의지분 포기 다 등기해야 됩니다. 애들이 다 자기가 원해서 한 겁니다. 애울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원했죠? 등기해야 된다. 다음 점유지시효 등기라 했죠? 이 두 가지가 등기해야 된 겁니다. 그 다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는데 아까 187조입니다. 법률규정. 상속은 상속 개시일, 피상속인 사망시 물권이 변하죠. 등기는 나중에 합니다. 공용징수는 수용 개시래요. 판결은 형성 판결을 말하죠. 형성 판결은 판결 확정 시 물권 변동이 생기고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시죠. 다음 기타 법률 규정이 아주 중요한데 기타 법률 규정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기타 법률 규정이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이미 다 외웠죠? 먼저 신축 나오는 등기 없이, 다음 법률 규정 약자가 법정이라 법정 등기 없이, 전세권 법정행신, 법정 지상권 취득, 관습상 법정 취득, 법정 저당권 취득 다 등기 없이입니다. 그 다음 용의물권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용의물권이 소멸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다음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 나가리란 원인행위가 실효됩니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효력 소멸 조건인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이것도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됩니다. 좀 이따 무슨 말인지 볼 거예요. 그 다음 아래 두 가지가 집합건물법으로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공용부분 취득 등기 없이,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지분 취득 등기 없이, 다음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해서 구분 소유권 취득할 때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 이전도 등기 없이 따라갑니다. 다음 분묘는 애초에 등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걸 잘 외워볼게요. 자,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 했었죠. 신법을 안 지켜요. 기피하고 안 지킵니다. 그럼 국가한테 혼나공. 어떻게 혼나요? 구분 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발행하면 구분 소유권, 구속대지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신법을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고 어떻게 혼나요? 구속대지. 여기서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입니다.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에요. 그럼 노래를 해볼게요.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입니다.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그리고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입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그 다음 아까 나가리가 이런 겁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등기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 이게 실효가 됩니다. 계약이 깨졌다, 나가리가 되면 을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이 자동으로 갑에게 복귀됩니다. 그럼 갑이 소유자인데 을 등기 무효가 되죠. 소유권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소멸시 걸리지 않는 거죠. 이게 나가리입니다. 작년 33회 때는 해제가 시험이 나왔죠. 자, 55번 등기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법률행위 나오면 죽어도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다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명하는 판결, 이게 이행 판결이죠. 이 판결은 소유권 취득에 등기를 요한다 맞았습니다. 이번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하죠. 3번 아까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 유하지 않죠? 매각되고 완납 시 취득합니다. 5번은 표지보 유용이 안 되는 거죠.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럼 신축 건물을 위해서 등기부를 새롭게 개설해야 됩니다. 그 뒤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효력이 없습니다. 표지보 이용 안 됩니다. 신축 건물을 위해서 등기를 새롭게 개설해야 돼요. 정답은 5번입니다. 56번 점유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원 성질에 의해서 외형적, 객관적 정하는 거죠. 2번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이 되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라고 증명할 책임 없습니다. 2번은 노란색 글씨가 점유자가 주장했죠. 그럼 점유자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점유자는 입증 책임 없어요.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더라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 깨집니다. 상대방이 깨뜨려야 되죠. 3번 선자윤전 중요하죠.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202조죠. 선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 회복자에게 배상합니다. 선자윤전 기억하세요. 4번 악의점유자는 그 다음 과실로 인하여 중요하죠. 과실 없이 틀립니다. 잘못 없이 틀려요. 지금 과실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입니다. 다음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 그 과실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한다. 4번은 작년 시험 정답으로도 나온 거죠. 5번 점유자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하자는 승계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57번 상린관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서로 인접한 토지 통상이죠. 통상 경계표를 설치한 경우에 설치 비용은 다른 간섭이 없으면 공동 비용이죠.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분할자 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때는 보상 의무가 없죠. 무상입니다. 정답 1번이고 2번은 무상이라 틀렸습니다.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이건 자기 비용으로 높게 할 수 있죠. 4번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유하지 아니하고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죠. 하고 여소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인저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는 임으로 바로 제거할 수 있죠. 가지와 다릅니다. 정답 1번입니다. 58번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걸 모두 고른 거죠. 기억은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취득할 수 없죠. 기억 틀렸고 니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가능합니다. 그 지상권도 점유하는 권리라 가능하고 리을 국유재산이지만 일반 재산은 사적 거래가 가능해서 시효 취득 가능하고 미음 성명 불상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도 사적 거래 가능하죠? 가능하다. 그래서 기억을 빼고 5번이 정답입니다. 59번 공유에서 사례 문제입니다. 공유가 나오면 항상 과반수가 있는가 과반수에 체크하세요. X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 갑이 과반수네요. 딱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서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협의가 없으니까 관리 방법은 지분 과반수권자 갑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겁니다. 1번 병이 과반수 갑이죠. 과반수 갑으로부터 X토지 특정 부분에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그럼 적법이라 을 소수 지분 을은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을은 병한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2번과 3번 두 개 잘 비교하세요. 2번 3번은 노란색 글씨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거든요. 공유에서 여기처럼 등기 말소 청구가 나오면 앞에 무효 등기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부 무효인가 일부 무효인가를 꼭 봐야 돼요. 다시 기억하세요. 공유에서 등기 말소 나오면 앞에 무조건 무효로 나와요. 근데 포인트가 전부 무효인가 일부 무효인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2번 보세요. 갑은 공유자죠. 그럼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 이 등기는 전부 무효입니까 일부 무효입니까? 갑 지분만큼 유효라, 이건 일부 무효죠. 그래서 뒤에 을은 갑을 상대로 을 자신 지분 맞아요. 자신 지분만 무효잖아요. 그래서 자신 지분에 관해서 등기말 총괄 수 있습니다. 한번 3번과 비교하세요. X토지 간에서 정은 제3자죠. 제3자 정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경우 이건 전부 무효죠. 그래서 을은 보증행위로 정을 상대로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두 개 잘 비교하세요. 4번 제3자 무가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를 상대로 자, 손해배상은 보존행위가 아니죠. 그럼 전부가 아니라 손해배상은 돈이 지분이잖아요. 자기 지분 범위만 가능합니다. 5번 X토지가 나대진 경우 갑은 을동의 없이 구물신축은 관리가 아니라 처분행위라 전원동이 있어야 되죠. 과반수권자도 전원동이 없으면 신축할 수 없습니다. 60번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 없다 그랬죠. 2번 저당부동산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이걸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효력이 없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다음 채무자는 원본과 지연배상금 즉 지연이자 1년이 아니죠. 전부 다 변제해야죠. 전부 다 변제해야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그럼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이 주된 권리죠. 그럼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함께 가야 되죠. 5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1T를 확인해요. 그럼 물상대의 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물상대의는 사유가 정해 있어요. 멸실, 훼손, 공용증토입니다. 매매 X, 임대차 X입니다. 그럼 5번은 저당권 설정된 토지가 법 이름 패스하고 밑에 협의취득 나왔죠. 그럼 협의취득이 두 글자로 뭘까요? 이게 매매잖아요. 그럼 매매는 물상대의 못합니다.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이 실질은 매매대금이라 물상대할 수 없습니다. 자, 시간에는 1회 모의고사 51번부터 60번을 공부했습니다.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영상으로 복습하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